한 대학병원의 청소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일 어떤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물어보니까 청소부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무엇을 하는지 물었을 때 병원 청소부들이 할 만한 일들을 그냥 그대로 읊었습니다. 이 일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또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은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며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두 그룹 간의 담당 구역이라든지 근무 시프트, 그리고 소통하는 대상이나 이런 외부 환경적인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이 든 분들이 병문안으로 오시면 복잡한 비잔틴 양식의 병원 건물에서 헤매지 않도록 병실에서 주차장까지 모셔다 드린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다 길을 잃을까봐 환자분들이 걱정하시거든요. 참고로 저렇게 하면 청소부로서는 사실 규칙 위반이고 잘못하면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해요. 혼수 상태의 병실을 담당하는 다른 청소부는 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병실에 걸린 액자들을 서로 바꿔줍니다. 어쩌면 주변 환경의 작은 변화에 자극을 받아서 환자들이 혼수 상태에서 깨지 않을까 싶어서요. 액자를 바꿔서 다는 게 당신의 할 일 리스트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서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사람 장영학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손 들고 나서기도 하죠. 아니면 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뭔가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잡 크래프팅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잡은 일, 직무, 이런 뜻이고, 크래프팅은 뭔가 수공예, 이런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자기 일을 무슨 수공예품 만들듯이 다듬는 것, 이걸 잡 크래프팅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표기가 정해진 것이 없고 책에도 그냥 잡 크래프팅이라고 한글로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잡 크래프팅을 연구하는 예일대 에이미 브제스니예프스키 교수는 사람들이 일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생계수단, 잡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커리어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명, 콜링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가 군인인데요.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위해서 군인이 되고 싶을 수 있죠. 한편으로는 장교 같은 걸 거치는 게 자기 넥스트 스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군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처음에 두 가지, 생계수단이나 커리어를 위해서는 꼭 군인이 안 되어도 됩니다. 안정적인 생계수단은 군인 말고도 다른 직업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장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소명의식, 나라를 지키고 싶으면 이건 군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미 교수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군인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입학한 사람들이 더 성과도 좋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군인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심지어 아파서 결근하는 날짜도 줄어든다고 해요. 결국 잡 크래프팅은 회사에 좋은 게 아니라 내 자신, 본인에게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잡 크래프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 태스크 크래프팅입니다. 맡은 업무의 범위나 성격을 바꾸거나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일의 비중을 높이고 반대로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일의 비중을 줄이는 거죠. 두 번째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릴레이셔널 크래프팅입니다. 이전에 협업할 일이 없었던 다른 부서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협업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같이 일만 하는 직장 동료에게 서로 뭔가를 가르쳐주는 관계가 된다든지, 직장 후배에게 어떤 멘토 역할을 하는 것처럼 관계를 다시 맺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식을 바꾸는 것, Cognitive Crafting입니다.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처음에 소개드렸던 병원대 청소부들은 자기 자신을 청소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회복을 돕는 케어러,
돌보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앞에 두 가지 태스크 크래프팅이라든지 릴레이셔널 크래프팅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에이미 부제스니옙스키 교수의 다른 논문을 보면 이 세 가지 잡크래프팅 유형을 다시 또 세 가지 방법론으로 쪼개서 총 9가지의 잡크래프팅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와, 그럼 9개나 되니까 이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중에 적어도 한두 개라도 잡크래프팅 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잡크래프팅 워크샵 문의를 받는 입장에서 좀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이 9가지나 돼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알려주든지 결국은 자기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더 좋아하는 일,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이걸 찾아야 거기서부터 잡크래프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찾는 방법을 안 알려주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무슨 나사의 화장실 청소부 이야기를 하다가 성당을 짓고 있는 새 석공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초반에 감성적인 얘기로 인트로를 하다가 잡크래프팅 방법론들을 여러 가지 나열해 주면서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적용해서 잡크래프팅을 해보라고 시킨단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의 비중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몰입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이거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지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무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육 담당자는 잡크래프팅 워크숍을 부탁한 건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더라도 나는 잡크래프팅을 하지 않겠다, 잡크래프팅 너무 어렵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잡크래프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강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잡크래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이런 강점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서 지금 업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걸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서 지금 업무에서 못 쓰고 있는 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업무를 조금이라도 강점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렇게 잡크래프팅은 가능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강점이나 재능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잡크래프팅이 어려운 거지, 자기 강점과 재능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잡크래프팅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잡크래프팅이 뭐냐? 어떻게 보면 결국 시키지 않은 일을 알아서 더 한다는 거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잡크래프팅은 이론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더 좋은 일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를 더 부려먹으려 한다, 이렇게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뭘 더 찾아서 하라는 거야? 지금 누굴 호구로 하나? 회사에서 무슨 정신교육, 세뇌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왜 잡크래프팅이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느냐? 솔직히 52시간제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점점 더 대놓고 야근을 시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예전의 아웃풋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생산성을 높일 방법들을 찾는데 그렇게 인터넷을 막 검색하다가 잡크래프팅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건 외부의 강사가 와서 뭔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사팀이 애초에 잡크래프팅 강의가 왜 필요하고 또 누구에게 좋은 건지 잘 설득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소통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잡크래프팅 워크숍을 하다 보면 강사가 마치 회사의 앞잡이 같은 포지셔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워크숍은 서로에게 고역이겠죠? 아무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잡크래프팅은 본인에게 좋은 겁니다. 하는 일에서 더 의미를 느끼고 더 재밌게 하고 성과도 더 좋고 덜 피곤하고 심지어 덜 아파요. 저는 잡크래프팅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알았지만 커리어 어느 시점부터 남들이 시키는 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서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잡크래프팅의 극단을 찾아서 그냥 제 회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이크로 매니저는 왜 나쁘냐? 마이크로 매니저는 과정에 간섭하고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을 달성할 방법을 지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잡크래프팅할 여지를 안 주는 거죠. 잡크래프팅은 팀 단위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잡크래프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하지만 내 팀장이 마이크로 매니저라고 해서 잡크래프팅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엔 이런 걸 해야 돼,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더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 일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내 업무를 어떻게 다듬으면 좋은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게 어렵다면 나는 어떤 강점과 재능이 있을까?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강점과 재능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럴 때는 저희 테네지먼트 진단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